우리 민생과 다양한 정책 질의 같은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정의로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억울해하지 않는 나라, 그런 정의로운 나라가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아픔, 억울함을 또 달래줄 수 있는 것 아닐까. 권력이 특권층을 이용해서 활용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민생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민생은 행정적 구제도 중요하지만 사법적 구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법적 구제가 올바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면 민생 문제는 반쪽밖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로운 나라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정점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흔히 오늘날 보고 있는 검찰개혁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아마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야당이 저희 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문제, 이 문제는 야권의 다른 후보군들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야당 입장에서는 반성하고 먼저 자당부터 걱정을 해야 될 것 아닌가, 본의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당 걱정은 접어두시고 자당 걱정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비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근 언론 보도에도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입법 로비 사건 등을 하명 수사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비서실장님 하명 수사 하명 지시하십니까? 전혀 없으시죠? 뭐 그거는 뭐 예. 네, 전혀 없으시죠? 예, 전혀 네. 없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박덕흠 의원, 이런 분들 같은 분들에 대해서 어떤 표적 수사를 지시하거나 이런 적도 없으시죠? 네, 전혀 네. 없습니다. 예전에 김학의 사건이 있습니다. 2013년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김학의 검사가, 당시 검사가 이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될 즈음에 동영상, 성접대 동영상이 경찰 수사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매우 성실하게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수사를 무마시켰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수사 의뢰까지 했고 검찰 수사가 있었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판단을 했고, 그러자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들이 매우 강하게 반발해서 언론 인터뷰까지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를 지시하거나 하는 적은 없으시죠? 네, 뭐 전혀 없다고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당시 김학의 사건이 제대로 처벌됐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영상물을 이용한 성폭력 대책이 그 당시에 이미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스폰서 문화 제대로 뿌리 뽑았을 것 같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책을 마련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본의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뭐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불이익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권력 수사와 사건 조작은 명확하게 구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서실장님 어떻습니까? 네, 뭐 그렇죠. 사실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혐의나 아니면 가족 측근,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검찰 내에 실제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있었던 것이고, 검찰총장 스스로 회피해야 될 사건을 회피하지 않고 있으니까 회피해라 라는 취지의 수사 지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살아있는 권력 수사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BBK 특검 수사 때 당시 윤석열 총장이 특검팀에서 검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언론을 네. 통해서 봤습니다. 그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했었으면 지금 13년 만에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겠죠. 그 당시에 판결 받았고 우리 국민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렇게 많이 그 소위 말한 사자방 사건으로 해서 고통받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이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했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검찰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죠. 옵티머스 사건 첫 수사가 부실 수사 면죄부를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처음에 전파진흥원이 고발을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당시 지검장은 윤석열 총장인데 7월달에 19년 5월 22일 날 모두 무혐의 처분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 50억 투자가 들어오고 기관이 투자하니까 일반 투자자들도 안전하다 생각해서 1조 2천억 원의 추가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부실이었고 사기였던 것이죠. 이때 막을 수 있는 것을 키웠던 게 당시 검찰의 잘못된 수사였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이렇게 입장을 합니다. 그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수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라는 최근의 입장을 발표했는데 다음 보여주시죠. 그 대검 국감에서는 약 다른 태도였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무혐의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질의하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라고 하면서 매우 당당합니다. 그 당시 수사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수사가 매우 이상했다는 것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먼저 그 검찰은 이게 고소고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발인에게 통지할 의무도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고소고발 사건으로 검찰이 처리를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여주시죠. 자, 중앙지검 검사 불기소에서는 고발장을 제출했다라고 명확하게 하고 있고 고발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네, 고소고발 사건은 불기소할 경우에 그 통지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그 다음 넘겨주시죠. 이게 매우 쉬운 사건이었습니다. 보면 투자지원서에는 AA 등급, 트리플 A 등급 채권에 투자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채권에 투자했으면 명확하게 사기입니다. 이 당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고 넘어갔던 것이죠. 그 다음 보여주시죠. 그 이유는 여기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영수 특검과 이휘철 특검부 윤석열 수사 팀장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닐까. 처음부터 가리기 수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앞장 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네, 뭐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